상업별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5G와 엔터를 선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G를 선정한 이유는 네. 5G는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실시해야 될 것이 뭐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사실은 SOC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뭐 고속도로나 무슨 뭐 도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의 신인프라 시대는 5G망을 각 나라가 얼만큼 빨리 소위 망을 갖다가 설치하고 5G에 파생되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는데 5G 망을 구축하는 것은 네.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하려고 보니 이것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을 좀 빠르게 강하게 깊게 넓게 하자라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로부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여기서 확실하게라는 것은 이제 실적 가식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G를 선택을 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거는 아주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현재 지금 그 4년 동안에 소위 한알령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개최되는 그 온라인 콘서트, 중국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콘서트,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보자는 이 온라인 콘서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사실은 유코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그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우리나라의 콘텐츠나 우리나라의 콘서트나 우리나라의 그 셀레브리티 연예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엔터 쪽은 이 언택트 비즈니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서 첫째는 5G, 둘째는 언택트 비즈니스 하나인 네. 그 엔터테인먼트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5G의 향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대신할까요? 아니면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뭐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먼저 보고 제가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쓰는 거 있죠, 우리가요. 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얘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급증하고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주식하는 그 HTS나 MTS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과거에 그거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전기 많이 써서 뭐 에어컨 끄라 그러고 관공서에 뭐 25도까지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푹푹 찌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관공서에 꺼라 그러면 좀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인터넷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초고속 인터넷이 시골 구석구석에 다 가능한 나라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해외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미국, 유럽까지 트래픽이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쓰면서 뭐 구글은 유럽에서 그 유튜브를 화질을 굉장히 내렸어요. SD급으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니라 아주 그 저질의 화면으로 내렸고요. 동영상 품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고요. 계층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보 취득의 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집 근처에 원전을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집회를 하듯이 우리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라는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다음 차트 그냥 빨리 보고 이게 네네. 넘어가면요. 다음 차트 5G 가입자 수의 한계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한 뭐 12기가에서 24기가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 수가 저기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한 5천만이라고 보면 지금 5G 저는 5G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5G나 아니면 LTE를 쓰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30기가바이트가 넘어가고 40, 50기가바이트가 되면 지금 이 5G를 그 소위 수용할 수 있는 수가 한 1,800만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뜻은 뭐냐면 지금 기지국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아, 네. 5G 기지국. 예, 네. 기지국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저렇게만 쓰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5G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 3.5GHz에서 28GHz 지금의 우리가 쓰는 그 소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짝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약간 좋지 않은 5G에서 오리지널 5G로 빨리 옮겨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5G 투자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5G의 장비 업체들은 앞으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거네요. 지금 5G의 기지국 자체가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을 다시 기지국을 많은 수를 세울 것이고 그렇죠. 그럼 5G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주목해봐야 될 5G 관련주.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5G 쪽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련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게 빨리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네. 신인프라가 빨리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뭐 일단은 한 4월 말 정도부터 가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스테크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중국에서 지금 무선 통신 장비 낙찰 결과를 보면요, 당연히 맨 아래에 있는 가장 파란색은 이 하웨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흐린 색은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 회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웨이, ZTE가 수혜를 받겠지만 에릭슨은 중국에서도 수혜를 받고 전 세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웨이 다음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회사가 에릭슨입니다. 네. 예. 그런데 에이스테크가 이제 구조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릭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릭슨과의 협업을 통해서 메인 수주 업체로서, 메인 벤더로서 앞으로 5G의 전 세계의 5G 장비를 독점적으로 에릭슨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뭐 어차피 이 둘이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시기가 언제냐?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관심 종목에 두고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많지 않습니까? KMW도 있고 HFR도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고 5G 종목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스테크가 2020년 하반기 그다음에 2021년도에 가장 조금 빛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5G 내에서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산업 5G 저희가 이야기 만나봤고요. 네네. 자, 다음은 코로나 이후의 산업, 주목해볼 만한 산업 엔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동안 정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네네. 뭐 한알령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볼까요? 그 코로나19가 해지가 된다면 그다음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은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국 내 유쿠라고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들이 어제 그제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쿤의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이제 부활이 됐고요. 유쿤은 이제 중국 비디오 공유 분야에서 이 1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유쿠는 뭐 여러 중국 TV 방송사 프로덕션에 이제 그 합작 관계에 있는 거고요. 미디어 콘텐츠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넷플릭스와 유사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많이 보신 저기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뭐 JTBC의 이태원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SBS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저런 게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중국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 총 25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로 공급 예정이고요. 이는 전년 대비 한 50% 증가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령이 풀리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훈풍이 불겠지만 공식적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4월 17일 날 이제 그 이 김문숙 작가의 더 킹이라는 작품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이제 도깨비 같은 거, 그 다음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것들 보면 그 당시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은 제작 편수가 제일 많고 해서 좀 유심히 관심 종목에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